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어컨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어컨이라는 거는 냉동장치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냉동장치가 에어컨도 있지만 냉장고라는 녀석도 있었죠. 자, 그러면 이 에어컨과 냉장고의 원리는 어때요? 둘 다 같다라는 소리야. 왜? 둘 다 냉동장치거든.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 배울 건 뭐겠어요? 냉동장치의 기본 원리가 되는 겁니다. 이 냉동장치의 기본 원리만 알아버리면 에어컨이 됐든 냉장고가 됐든 기본적인 그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시다. 자, 냉동장치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냉동장치의 4대 구성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있어야지만 냉동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중에 한 가지만 빠지더라도 냉동장치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와 같고요. 기본적으로 얘들은 순서대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순서대로 순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압축, 응축, 팽창, 증발 순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구성도를 보시면 압축기, 응축기, 팽창밸브, 증발기 순으로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압축기의 역할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이 압축기라는 거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과 같아요. 자동차 엔진이 뭐야? 연료를 순환시키고 자동차를 운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장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압축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냉동장치 내부에 냉매를 순환시키고요. 그리고 압축을 함으로써 좀 더 쉽게 응축, 액화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은 압축기 내부에는 액체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냉매가 액체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소리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액체는 비압축성 유체죠. 그러면 액체는 왜 비압축성이냐? 액체라는 거는 자체 특징입니다. 액체 내부에 있는 분자가 서로 당기려는 인력이 존재하고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액이 모여서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서로 당기려 하니까. 그리고 반대로 어느 특정 거리 이상 가까워지면 반대로 밀어내려는 청력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그 현상은 요 청력이라는 건데, 액체가 있어요. 액체가 있는데 우리가 압축하잖아. 압축이라는 건 꽉 눌러버리거든. 그러면 분자가 서로 가까워지다가 반대로 청력이라는 게 탁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액을 꽉 압축해버리면 액이 탁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튕겨져 나가버린 액이 튕기면서 압축기 내부의 기계 장치를 손상시킨다거나 흘러 들어가면서 배관 이런 거에 타격이 전해지는 거야. 그러면 기타 다른 장치도 고장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므로 이런 액압축을 리퀴드백이라고 하고요. 우리 냉동장치에서 가장 안 좋은 현상이 리퀴드백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압축기는 액을 압축할 수 없으니 압축기 내부로 들어오게 되는 냉매는 뭐예요? 기체 상태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냉매 기체가 들어오면은 여기 안에 이제 피스톤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피스톤이 위아래로 왕복 운동하면서 냉매 기체를 압축시키는 거예요. 자, 이때 압축을 시키게 되면은 밀폐된 공간 속에서 압축을 시키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압력이 올라가면 보일샤르 법칙에 의해서 온도도 따라 올라가요. 즉 압축하면은 압력과 온도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건 자연계의 현상이에요. 자, 그래서 압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압력과 온도가 올라가니까 최초 압축기에서 냉매를 압축해서 토출하는 상태는 고온, 고압의 기체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압축을 했으니까 압력과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체만 압축기로 들어갈 수 있으니 고온고압의 기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고온고압의 기체 냉매가 응축기 쪽으로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이 응축기의 역할은 뭐냐면은 증발기의 반대입니다. 통상 보면 응축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들어. 그래서 증발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아, 쌤, 증발이라는 거는요, 물을 끓여서 증기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즉, 액체를 기체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답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응축은 증발기의 반대예요. 증발의 반대예요. 그러면 뭐겠어? 응축은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방금 했잖아. 증발이라는 거는 액체를 가열해서 온도를 높여서 기체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즉 물을 끓여서 증기로 만드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응축은 어떻게 하면 돼? 기체의 온도를 떨어뜨려 버리면은 액체로 변할 거 아닙니까? 자, 아시겠죠?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응축기라는 건 결과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기체를 액체로 만드는 장치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여기에 팬이 탁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릴 거는 응축기라는 거는 에어컨으로 치면 실외기와 같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압축된 고온고압의 기체는 기본적으로 압축하면은 토출가스 온도는 적으면 80도시고요. 높으면은 한 100도씨까지 올라갑니다. 즉 100도씨 이상의 고온고압의 기체가 이 응축기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응축기라는 거는 에어컨으로 치면은 실외기이기 때문에 어디 있어? 여름철에 바깥에 실외에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실외의 공기 온도는 대략적으로 32도씨 정도, 우리 그 여름철에 좀 더울 때 뭐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가 뭐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라고 하더라고. 자, 그래서 뭐 하여튼 한 요 정도 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100도씨가 넘는 고온고압의 기체를 32도씨짜리 실외에 있는 공기로 이렇게 불어가지고 이 내부 코일로 지나가는 고온고압의 기체를 식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00도씨짜리 기체를 32도씨짜리로 식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0도씨 이하로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물이 아니에요. 물이 아니고 냉매이기 때문에 조금만 온도를 떨어뜨려 버려도 쉽게 액화하게 됩니다. 즉 냉매라는 거는 조금만 온도를 떨어뜨려 버려도 쉽게 액화하고요, 조금만 온도를 올려도 쉽게 증발하는 유체를 냉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어찌되었건 이제 대충 이해 가시죠? 실외기 요 팬으로 불어 가지고 요 내부에 있는 배관 내부에 있는 냉매를 기체에서 액체로 바꾸는 게 실외기 역할, 뭔데? 응축기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식었으니까 여기서 툭 튀어나올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고온 고압이라고 봅니다. 왜? 저쪽이 지나가면 저압부가 따로 있거든.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온 고압이야. 그래서 그냥 온도만 조금 떨어뜨려 가지고 액체 상태로 바꾸는 겁니다. 상태만 변화시킨 거예요. 자, 그러므로 고온 고압의 현재는 액체예요. 응축을 시켰기 때문에, 기체를 온도를 조금 떨어뜨려서 액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냉동장치의 구성으로서는 아직까지는 고온고압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온고압의 액체가 팽창 밸브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팽창 밸브의 역할은 뭐냐면은, 팽창 밸브 뭐 별거 없어요. 배관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배관 끝을 이렇게 좁혀버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교축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해요. 그럼 이 교축 현상은 뭐냐면은, 우리 쉽게 생각합시다. 분무기 있죠. 분무기 노즐 꽉 조여서 쏘면은 쫙 퍼져나가죠. 그리고 열어서 쏘면 쭉 나간단 말이야. 자, 이때 분무기를 꽉 조인 상태와 같아요. 분무기를 꽉 조여서 쏘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물이 쫙 퍼져나가죠. 요런 거를 우리가 무화 현상이라고 해요. 쫙 퍼져나간다라고 해서 무화, 안개 무자 써가지고 이제 무화됐다, 안개처럼 이제 팍 퍼져나간다라고 해가지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유체역학에 나오는 건데, 단면적이 좁아지면요 유체의 속도가 빨라지고 그로 인해서 압력은 내려갑니다. 그리고 분자 간의 거리는 멀어져요 라고 설명하면 머리 아프죠. 그냥 그래 무화되는구나 이렇게 하나 들으세요. 무화돼 가지고 이때 어떻게 되냐면은 압력과 온도가 다운이 돼요. 압력과 온도가 다운이 되고 엔탈피는 일정한 구간을 가지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압력과 온도가 떨어져서 팽창 밸브를 통과하는 거예요. 팽창 밸브를 통과하게 되면은 무화 현상, 교축이 일어나므로 압력과 온도가 떨어졌으니 이제 여기서 이제 통과할 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저온, 저압. 왜? 저온, 저압. 액체가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무화되면서 일부는 증발하기도 합니다. 일부는 이제 그 입자들이 가늘어지다 보니까 요거를 좀 다르게 얘기하면은 표면적이 넓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입자는 가늘어졌지만 열교환할 수 있는 표면적은 늘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여기서 이제 액과 기체가 섞여 있는 상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일부는 기화하거든요. 그래서 액과 기체 섞여 있는 상태라고도 하는데, 이론상 아직까지는 액체라고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요 저온저압의 액체가 어디로 들어가요? 증발기로 딱 들어가거든. 그럼 증발기로 액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액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자, 이 증발기는 뭐겠어요? 응축기는 실외기라고 했으니, 이 증발기는 실내기가 되겠다. 그쵸?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벽걸이, 벽에 붙어 있는 거, 그리고 스탠드 딱 세워져 있는 거, 전부 뭐야? 증발기야, 증발기. 실내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팬이 있죠. 그 팬이 있으니까 뭐 벽걸이에서 바람 나고 스탠드에서 바람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증발기의 역할은 뭡니까? 여기 있죠? 액을 기체로 바꾸는 거다.
액을 기체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 저온저압의 액체가 이 배관을 타고, 코일이라고 해요. 이 배관을 타고 순환을 하는데 이때 실내 공기로 얘를 증발시키는 거야. 그 원리는 뭘까? 팽창밸브를 통과하면 압력과 온도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이때 온도가 냉매 성상에 따라 다르지만 뭐 마이너스 5도씨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하여튼 이만큼 떨어진 액체를 실내 공기, 실내 여름철에 실내 공기 에어컨 틀지 않았을 때 몇 도 정도예요? 뭐 한 30도 정도 된다라고 칩시다. 실내 공기가 여름철에 에어컨 가동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이 30도씨짜리 공기를 팬을 돌려가지고 쫙 불어버리는 거야. 불어버리면은 이 저온저압의 액체가 순간적으로 차가운 액체가 뜨거운 외부에 있는 공기를 만났으니까 열이 확 올라가면서 증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이 아니고 냉매이기 때문에 조금만 열량을 가해주더라도 증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바뀌는 거죠. 요거를 증발이라고 하잖아. 자, 그러면은 단순히 차가운 액체에 그 열을 불어줘서 그 냉방이 되느냐 이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내부에 있는 액체가 지나오면서 기체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이때 액이 기체로 바뀔 때 요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 증발이라고 하죠. 증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증발 잡열이라는 게 발생해요. 증발 잡열. 이게 가장 중요해. 이게 가장 중요해. 가장 중요해. 그래서 이 증발 잡열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여름철에 아스팔트 뜨겁잖아요. 아스팔트 뜨거울 때 우리 어머니들 차가운 물 쫙 뿌려. 그럼 순간적으로 차가운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물을 뜨거운 아스팔트에 붓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순간적으로 증발하죠. 증발하는 거를 우리가 잡열이라 그래. 상태가 변한다라고 해서 이때 증발하면서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증발 잡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어찌되었건 증발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액체, 아스팔트에 뿌려진 물,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액이 기체로 변하는 거를 우리가 상태가 변한다라고 해. 상태가 변하려면 무수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훔치는 거야? 뿌려진 아스팔트 밑에 물이 뿌려진 아스팔트에 있는 뜨거운 열을 훔치고 지는 기체로 변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즉 아스팔트의 열을 흡수하는 거야. 열을 흡수해가지고 아스팔트의 온도는 떨어지는 거고 지는 그 열을 머금고 기체로 변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지. 자, 이게 뭐냐? 증발 잡열입니다. 증발 잡열. 그래서 요 내부 배관 안에 있는 냉매가 증발하면서 이 표면과 맞닿은 공기의 열을 흡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내에 있는 공기, 뜨거운 30도씨짜리 공기의 열을 흡수해 버리니까 당연히 공기의 열량을 확 감소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차가운 바람 나오는 거고요. 안에 있는 액체 냉매는 기체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증발 잡열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에서 우리가 에어컨 앞에 서 있으면 차가운 바람 나오죠. 우리가 느낄 만큼 차가운 바람 나온단 말이야. 근데 선풍기 앞에 서 있으면 30도씨 바람만 부는 거야. 증발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증발 잡열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에어컨이 우리가 서 있을 때 차가운 바람, 냉기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증발 잡열 때문이야. 아니면 선풍기지 그냥. 자,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증발하고 나서 열을 뺏은 후에 탁 튀어나오는 요 냉매의 상태는 뭡니까? 저온, 저압의 여기 있죠. 기체 상태로 이제 증발기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시 압축기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압축기에서 다시 압축해서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순환을 시키는 사이클이 냉동 장치의 사이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죠? 실내기, 실외기가 존재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에어컨의 원리가 되는 것이고요. 냉장고 같은 경우는 증발기, 응축기가 한 케이싱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증발기가 그 냉장고 위아래 칸, 냉동실, 냉장실에 그 증발기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경우 뒤쪽에 응축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냉장고 설치해 주시는 기사분들 오면은 벽에 딱 붙이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한 15에서 20cm 정도 떨어뜨릴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그 후면에 있는 응축기의 열량이 밖으로 빠져줘야 되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는 좀 떨어뜨려 설치하는 거고, 또한 실외기에서는 왜 뜨거운 바람이 나오느냐, 이제 이해가시죠? 고온과압의 기체를 공기로 식혔으니까 100도씨짜리 그 안에 배관 안에 있는 유체를 32도씨짜리 공기로 식혀서 배출하는 거예요. 방출하는 거야. 뜨거운 열을 빼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응축기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 뜨겁다라고 느끼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외기가 되는 거고, 실내기는 방금 설명 다 드렸습니다. 증발 잡열에 의해서 증발을 하면서 열량을 훔치는 거다. 이게 다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에어컨의 원리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많이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